겨울 수첩 이어도 문학관 10 겨울 수첩 갈팡 질팡 눈은 내리고 회색 바바리 코트를 걸치고 눈은 내리고 걸레 쪼가리같이 거덜난 구름 그늘 아래로만 고개 떨구고 날파람 동이처럼 눈은 내리고 부서진 십자가의 겨울 포도밭 눈은 비렁뱅이처럼 예수처럼 내려 쌓이고 잠이 많은 사람은 잠 속에 빠져 죽고 꿈이 많은 사람은 꿈속에 묻혀 죽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생각 속에 깊이 가라앉고 세상의 모든 길들이 하얗게 지워져 버리고 소복 입은 소식은 끊임없이 내려 겨울 깊이 쌓이는데 그 속에서 허기진 몸으로 보리밭을 본다. 문득 풋보리인 내가 맨발로 눈을 뜨고 저는 이 겨울 수첩을 쓸 당시에는 이렇게 수첩에다 기록했다가 집에 와서 이렇게 타자기로 글을 정리하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또는 메모를 해서 이렇게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쓰고 또 동영상까지 찍는 것으로 봐서는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유튜브가 새로운 겨울 수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녹화를 합니다. 겨울 하면 저는 2017년 12월 22일 그 수술을 받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떻게 수술을 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수술 이력서를 뽑아서 다 영어로만 돼 있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사전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수술을 받았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던 생각이 납니다. 보면은 여기에 비후성 심근증이란 말도 나오고 비대증, 이렇게 비대증, 비후성 심근증 이런 말도 나오고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란 말도 나오고 이렇게 17년 4월 달에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인해서 악화됐다는 거 나오고 90년 6월 8일에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수술 방법이 쭉 나오는데 처음에 유착 박리 그 심장과 그 가슴을 분리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처음에 수술 받은 사람은 쉬운데 수술을 한번 받았던 사람은 흉터 때문에 그게 유착 박리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히 너무 이게 전문 용어라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쭉 보면 그때 내가 누워있을 때 그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쭉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2차 수술을 받았는지 그 내력도 쭉 나옵니다. 그 1990년 6월 8일에 자신에게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가 여기 적혀 있고, 또 2017년 4월에 심내막염에 걸려서 제주 한라병원에 입원했다가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런 내용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월 22일 날 승모판 쪽도 손을 좀 댔고, 여기 보면 대동맥 판막 아래쪽에 아주 넓은 대규모 근육을 절제했다는, 굉장히 많이 절제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심각했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맥 판막에는 온엑스 23mm짜리 이 기계 판막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승모 판막은 성형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수술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후성 심근증 때문에 넓어진 비대해진 그 좌심실 벽을 대규모로 근육을 절제했다는 내용과 AVR 즉 대동맥 판막 쪽에 온엑스 23 기계 판막을 넣었다는 내용과 승모 판막은 성형을 했다는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 수술을 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오래된 메모장을 하나 봤는데, 그 동백이라는 그런 메모를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백, 너는 사랑을 좀 아는구나. 동백, 너는 하늘보다 땅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너의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속절없이 내어줄 수 있겠느냐. 봄부터 겨울까지 착실하게 키워온 붉은 꿈을 가장 아름다운 때를 기다려 하늘을 버리고 땅의 품에 안길 수 있겠느냐. 그것도 쪼잔하게 한 입 한 입 주지 않고 통 크게 목숨 걸고 사랑할 줄 아는 동백아. 좀팽이 같은 나는 감히 흉내조차 낼 수도 없구나. 너처럼 대범해야 가장 낮은 땅에서도 붉은 가슴으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겠구나. 너는 참으로 대담하구나. 멋지구나. 사랑스럽구나. 이런 메모지를 옛날 사진과 함께 있는 걸 보고, 아마도 이 겨울수첩을 쓸 당시에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고향 골목길에 이 왼쪽이 우리 집이고 오른쪽은 친구 집인데, 지금은 이쪽은 다 철거되고 빈 땅만 있습니다. 이 손수레도 우리 건데 이 골목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마당이 좁으니까 이렇게 밖에다 세워놓고 이 골목을 쓸기 위해서 이렇게 먼지 나지 않도록 물을 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골목을 쓸고 있는 모습이고, 이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가는, 이쪽이 점쟁이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헐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당을 다 쓸고 나서 이 삼기천 앞에 지금은 이 자리에
정자가 들어서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시멘트로 의자가 있었는데 등받이가 부서진 상태입니다. 시멘트 등받이였었고 이쪽에는 시멘트로 평상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이 회색 바바리 코트를 굉장히 즐겨 입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이 바바리 코트 하나 걸치고 여수 시내를 돌아다니던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사진도 찍고 이 징검다리에서 이 물맛도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었는데 이렇게 소를 먹이기 위해서 집을 이렇게 쌓아놓은 길가에다 쌓아놓고 여기 창고에도 이 집이 보이고 이때만 해도 보니까 88년인데 9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기 2년 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친구분인데 제 친구의 아버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주조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 막걸리를 배달해 주곤 하시던 그런 아버지 친구분이시자 내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이 아저씨의 아들인 내 친구도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 당시에 항상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수첩 하나 들고 다니면서 메모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때도 수첩을 들고 있죠. 친구들인데 고향 초등학교 친구들인데 이 친구가 아마 그 군인 학교를 다녔던 그런 이 친구는 지금 캐나다에 가 있고 이렇게 여수 시내를 돌아다니던 이 가방 속에 수첩 하나 들고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좀 혼란스러운 게 여기는 90년 3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90년 6월 달에 수술을 받았고 제가 이렇게 목에 이 스카프를 하기 시작한 게 가슴에 수술 자국을 가리기 위해서 스카프를 했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스카프를 했다면 제가 수술을 한 다음일 텐데 수술실에서 이 스카프를 선물 받고 그때부터 입원실에서 선물 받은 스카프를 계속 차고 다녔는데 날짜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여수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밤에는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타자기로 정리를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시에 미쳐있던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사진은 나중에 찍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날짜가 90년 3월이라서 이렇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제 기억이 맞는 건지 그리고 또 내가 수술을 받고 인천으로 올라왔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회복돼서 다시 여수에 가서 찍은 건지 그것도 헷갈립니다. 이렇게 그때 마라톤 타자기로 주로 시를 썼는데 지금은 이 마라톤 타자기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12월 13일 추억을 보면
2015년에는 이런 메모가 있습니다. 이어도 공화국 식구가 늘었다. 함경도 삽살개와 전라도 진돗개 합작품이라고 해서 가까운 조각공원 활터에서 한 마리 얻어왔다. 남과 북의 합작품이라니 의미가 있는 듯 했다.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생각하니 삽살개는 함경도가 아니라 경상도 토종개가 아닌가. 함경도면 어떻고 경상도면 어떠랴. 아마도 풍산개와 착각했던 모양이다. 남북 통일보다 어쩌면 전라도와 경상도 화합이 더 급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게 삽살개인지 풍산개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이 특별한 강아지라고 해가지고 같이 기르라고, 그때 당시 저희 집 개가 강아지를 많이 낳는데 이렇게 같이 기르라고 해서 한 마리 얻어와서 같이 이렇게 같이 품어주는 모습이 참 좋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금방 다른 데서 온 친구도 같이 이렇게 품어주는 강아지들의 모습이 참 정다워 보였습니다. 예, 이렇게 이게 삽살개인지 풍산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삽살개일 겁니다. 이렇게 아주 그 당시에 멋지게 생기고 털이 아주 풍성한 개도 같이 길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23일에는 이런 메모를 또한 남겼습니다. 이 깊어가는 겨울, 잘 익은 늙은 호박, 이제 막 태어나는 호박, 누가 더 행복할까? 이어도 공화국은 오늘도 꿈꾸는 꿈들이 무성하다. 이 제주도는 12월에도 이렇게 호박잎이 그대로 살아있고 호박이 계속 열리고 호박꽃도 피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조금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호박이 늙은 호박이 익어가고 이렇게 한쪽에서는 새로 태어나는 호박이 이 겨울 한 겨울에도 이렇게 같이 공생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호박이 익어가고 감자도 이렇게 겨울 감자도 이렇게 싱싱하게 있다는 게 참 처음에는 많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13일에는 이 모과에 대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모과라는 뜻이 나무에 열리는 참외라는 뜻인데, 모과, 이름은 모과인데 모과 같지 않다. 나무에 열리는 참외 같지가 않다. 내가 어린 시절 기르던 송아지 눈빛 같다. 다시 보니 쟁기질하는 황소의 불알 같다. 그 황소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린다. 돌덩이같이 단단해진 저 모과 속에는 지난 여름의 태풍이 들어있다. 그러고 보니 모과는 태풍의 눈을 닮았다. 나는 모과 향기가 좋아서 오래도록 모과 곁에서 살았다. 한 달 넘게 나를 취하게 만든 모과색이 변했다. 모과 속이 궁금해진 나는 모과를 갈랐다. 돌을 갈랐다. 불알을 갈랐다. 심장을 갈랐다. 모과 속에 이렇게 많은 씨가 있을 줄은 미처 몰랐다. 단단한 돌 속에 이렇게 많은 눈빛들이 살아있었구나. 모과의 향기는 어쩌면 저 많은 어린 것들의 숨결이었으리라. 나는 저 어린 숨결이 식기 전에 따뜻한 흙 속에 묻고 나의 숨결까지 불어넣어 주었다. 그런데 모과 씨를 심으면서 둘러보니 또 다른 모과 2개가 풀숲에 숨어 있었다. 이놈들은 추위에 떠느라고 갑자기 메시지가 왔는데 귀전 명상에서 지금 아마 실시간으로
명상의 시간을 갖는 모양입니다. 제가 귀점 명상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모가신을 씌우면서 둘러보니 또 다른 모가 2개가 풀숲에 숨어 있었다. 이놈들은 추위에 떠느라고 아직도 썩지 않고 있었구나. 이렇게 나중에 모가가 풀숲에서 발견한 모가 이렇게 아무래도 태풍을 맞다 보니까 이렇게 그해 여름에 태풍이 심했는데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가나무를 몇 개 심었는데 모가가 해마다 잘 열립니다. 이게 모가를 처음 이렇게 갈라봤는데 씨가 이렇게 꼭 꽃처럼 맺어져 있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런 모가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구멍 5개 모가씨가 이렇게 별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이 안에도 별 모양처럼 보이고 해가지고 모가씨가 많이 생겼는데 모가씨를 다시 이렇게 땅에 묻어주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13일 작년에는 아무 말도 쓰지 않고 그냥 사진만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사진을 제가 좋아하는 여기 내도 알작지에 있는 그 몽돌들을 찍어놓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몽돌 사진을 좋아하고 그 파도 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내도 알작지는 자주 가는 편입니다. 내도 알작지에서 쭉 좀 더 가다 보면 이건 아마 누군가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장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뚜껑을 열면 속에 내부에 그 포장마차처럼 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이 해녀 모습을 한 그 모습, 이건 아마 감귤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 같고 이런 모양을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특히 새별오름 앞에 감귤을 그 즙을 파는 간식당도 매점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배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여기에 잔디를 심어 놓고 그 나무도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면 이렇게 2호 해수욕장이 나옵니다. 2호 해수욕장에는 겨울에도 항상 서핑을 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참 보기에 좋습니다. 여기는 이 말 모양의 등대를 보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렇게 서핑을 하는 걸 자주 구경하는데 파도타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 인생이 바로 파도타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요즘에는 대신 동영상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찍으면 제 목소리도 같이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보다는 좀 현실감이 있어 보이고 또 조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동영상으로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은 그 난징 대학살 추모제를 알뜨르에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난징에서 일어났던 그 비극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좋은 행사 같아서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알뜨르 무상 사용에 합의 제주도와 관련 실무 협의체를 꾸렸다. 평화 대공원을 만든다. 거기다 아마
평화대공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사산 평화공원이 동쪽에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서쪽이 역사적으로 많은 더욱 아픔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알뜨르 비행장에다가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84년 전 의도치 않았으나 가해자들에게 전쟁 기지를 내준 제주이다. 이곳 알뜨르 경납고에서 일제의 전투기들은 난징의 시민들에게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그해 12월 13일 시작된 난징 대학살을 전조했다. 난징 대학살이 12월 13일부터 시작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알뜨르 비행장에서 출발한 그 비행기들이 난징을 학살했다는 그런 사실을 상기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곳 알뜨르는 학살이 시작된 곳이었다. 이 학살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평화가 가능할까? 알뜨르 사람들은 전쟁 기지를 만드는데 강제 동원되었고 강제로 땅을 빼앗겼으며 학살되거나 겨우 생존할 수 있었다. 학살에 직접 가담하던 희생되던 방관하던 저항하던 그 이후 누구도 학살의 역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학살의 원인과 진행, 그 결과와 교훈에 대해 묻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되고 퇴행할 뿐이다. 그 질문이 충분했을까? 제주는 또다시 전쟁기지인 제주 해군기지를 내주었고 제주는 증가하는 군사화에 맞서 저항하고 있다. 추모는 단지 난징 대학살에서 학살된 30만 난징 시민만을 위한 추모가 아니다. 전쟁기지를 지키기 위해 강제 동원되다 학살된 제주도민만에 대한 추모가 아니다. 추모는 전쟁을 돌아보며 제국주의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평화라는 단어가 학살자들에 의해 오염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진정한 평화를 올곧게 세우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 발밑의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공동체에게 지속적으로 질문해야 함을 잊지 않는 자리이다. 그것이 우리의 추모이다. 이렇게 오늘 오후에 알뜨르에서 바라보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난징 대학살 84주년 제주 추모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평화를 이렇게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이 세상은 좀 더 평화롭고 아름다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김주대 시인이 글을 올렸는데 아마 그 문재인 정부 기관지에 3년 동안 아마 그 문인화를 올리고 얼마 전에 아마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전시회를 마지막으로 아마 새로운 변모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문인화를 그리게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화첩이 22만 5천 원이라는 참 엄청난 책을 만들었다는 것도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김주대 씨는 이 문인화를 참 잘 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상력도 좋고 이 풍경 하나란 그리는데 글자에 이 풍경을 달아놓은 모습이 참 대단한 상상력이고 재미있고도 그 김주대 시인다운 그런 상상력이 아닌가 싶어서 늘
저런 그림과 저런 시를 쓸 수 있다는 게 부럽기도 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참 많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풍경 소리가 눈물처럼 매달리는 저녁마다 까치발을 하고 길을 대면 허공의 길을 타고 그대는 달그랑 달그랑 오네 오시네. 이 달그랑 달그랑 이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는 제가 영머리 해안이랑 그 송악산 동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시간 있으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용머리 해안은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생긴 그 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이 폭발해서 땅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용머리해안과 삼방산이 참 잘 어울립니다. 한번 보시면 용머리해안을 델스인들은 자세히 찍었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이렇게 참 신비롭기도 하고 이 파도에 이게 파도와 바람에 깎인 돌 모양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끝나고 그 용머리안 다 지나서 용머리안 갔다 와서 예, 이렇게 예, 삼방산 예, 그리고 예, 이렇게 삼방산에는 사설 주차장과 공영 주차장 있는데 사설 주차장에 주차하면 주차요금을 내야 되고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면 주차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삼방산에 광명사에 올라갔는데 광명사는 좀 저기 삼방국사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이쪽은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아마 이 광명사가 오히려 오래된 절이라고 합니다. 이 양쪽에 이 12지상을 만들어 놓은 모습도 참 좋고 이게 이렇게 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해놓은 게 귀엽게 잘 이렇게 잘 꾸며놨습니다. 여기도 보면 좋은 글귀도 있고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허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고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이 주지스님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모습도 주지스님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주지스님도 좀 좋은 분 같습니다. 예, 그 이분은 이 절은 천수천안 부천 관음상도 있고 이렇게 대웅전도 소박하고 좋은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일붕선사를 모시는 참 여기는 꼭 이 절이라기보다는 꼭 공원 같은 그런 자리였고 이 대웅전도 이렇게 제주도 돌집으로 지어 있어가지고
느낌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옆에는 큰, 이건 보문사인데, 삼방산 보문사인데, 아까 그제라고는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여기는 이렇게 바로 옆에는 이게 삼방산인데 여기는 웅장하고 이 세 개가 바로 옆에는 또 팔정도도 있고 있는 그 여기는 삼방산 보문사인데 이 여기서는 세 절이 좀 경쟁하면서도 이게 이렇게 보문사하고 삼방산은 좀 화려한데 아까 광명사는 오히려 소박해서 오히려 광명사가 저 같은 경우는 좀 마음에 드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큰 부처님 앞에서 불공을 드리고 이 연부를 하고 있는 스님도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이렇게 제주 송악산에 갔었습니다. 제주 송악산 한 바퀴 돌고 밑에 동굴을 자세히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송악산 위에도 이렇게 이 시멘트 구조물들을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도 있고, 네, 송악산을 이렇게 송악산 분화구인데 여기는 몇 년 동안 통제했다가 다시 얼마 전에 개방을 해서 저는 여기서 이 저루리 오름이란 말을 좋아하는데 저루리라는 것은 절벽에 파도가 부서져서 파도 울음소리가 난다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송악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전망대가 있고 여기가 분화구가 있고 이렇게 빙 둘러서 둘레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진을 그냥 항공 촬영한 것 같은데 잘 찍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1코스, 2코스만 개방됐고 3코스는 아직 개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고 송악사 보면 이렇게 단산도 보이고 사계해안, 삼방산, 용머리해안 이렇게 쭉 군산도 보이고 형제섬까지 쭉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게 송악산은 대부분 둘레길만 돌고 이렇게 분화구는 잘 보지 않는데 올라가면 분화구가 상당히 깊게 파져 있는 걸 볼 수 있게 그 빗살무늬 토기처럼 이렇게 깊이 파져 있습니다. 예, 여기서 봐는 여기가 가파도고 마라도가 이렇게 잘 보입니다. 예, 이 모습이 이 해녀분이 이렇게 바다에 던지고 나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양 이렇게 장비를 바다에 던지고 나서 빈몸으로 들어가 바다에 다시 만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도 그 단해처럼 월라봉 단해처럼 이렇게 깎아지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 다양한 이 화산 폭발 당시에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주로 말들이 멋진 말이 있었는데 예, 이렇게 말이 두 마리가 아마 아직 내가 이른 아침이라서 그런데 좀 지나면 이 말들이 아마 손님들을 태우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쪽에 그 해안 경비대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기서 보는 이 마라도와 가파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예, 이렇게 강아지도 끌고 같이 산책 나온 가족들이 참 정다워 보였습니다. 예, 강아지가 참 어린이날 이 강아지를 아마 분양받아서 키우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날은 날이 흐려서 나중에서야 이게 햇빛이 떠오르는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이렇게 마라도 가는 유람선이 이렇게 송악산 산착장에서 막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송악산에서 거의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마라도까지 왕래하는 유람선입니다. 그 마라도로 들어가려면 이 유람선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모슬포항에서 여객선, 전기 여객선으로 갈 수도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는 배는 그 마라도만 왕래하고 가파도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가파도를 가기 위해서는 그 모슬포항에서 그 배를 타고 가야만 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해녀분들이 보이고 이 밑에 동굴을 자세히 살펴본 그런 이렇게 속에 보면 동굴이 이렇게 깊게 파 있습니다. 여기다가 소형 선박을 갖다가 나중에 그 미군 함대를 오면 자살 특공대를 보내려고 했던 그런 동굴이라고 합니다. 이 동굴 속에서 바라보는 삼방산도 그런 대로 멋있습니다. 아니, 형제섬. 네, 이렇게 이 동굴들이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모양의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방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동굴도 있고 아까 형제섬을 바라볼 수 있는 동굴도 있고 동굴 여러 가지 동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굴 모양이 많이 있는데 네, 이렇게 이 절벽에서 바위가 떨어져 내려서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바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 아침 일찍 해녀분들이 물질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형제섬 앞에서 이렇게 해녀분들이 물줄을 마치고 아마 사계리 쪽 해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도 해녀고 해녀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제가 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저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이렇게 놀러 다니는 그런 기분이 있어서 좀 한편으로 많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래도록 해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아마 이런 바위는 아마 화산 폭발 당시에 재가 쌓여 있는 모습이고 그 재 사이에 중간중간에 보면 아마 용암덩이가 이렇게 날아와서 돌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말 살아있는 생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오염이 덜 되어가지고 이런 보말들이 제주시 쪽을 이렇게 보니까 다 소개가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다 살아있어서 아직은 좀 오염이 덜 됐다. 이렇게 많이 보말들이 바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냥 사진 찍으러 왔기 때문에 보말은 잡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좀 다른 때보다 자세하게 찍어놨으니까 영상이 보시면 아마 송악산을 직접 가지 않으셔도 송악산에 대한 그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동굴들 여러 개 있고 이렇게 한쪽에서는 아직도 막 무너지고 있는 그 절벽이 막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는 좀 돌이라도 굉장히 약한 아마 그 화산재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좀 약한 절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좋은 산책이었고 좋은 해녀분들도 만나고 해서 참 좋은 아침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렇게 붕괴 위험이라는 표시도 있고 여기는 여기서 보면 대장금을 찍었던 저 동굴에서 아마 대장금을 찍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위해서 파놓은 전쟁 동굴이 이제 아마 그때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시신을 막 해부하고 하던 그런 찍은 것 같은데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바로 입구에는 이렇게 해녀분들이 이 팔기 위해서 이 전복과 이렇게 팔고 있는 모습도 보면서 참 좋은 아침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다시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시고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